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56번째 기미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신, 지금으로부터 60일 전에 경신일에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신일은 천간지지가 금으로 이루어지고, 이 신금이라는 자체가 뭔가를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날 제가 갑자기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게 됐어요. 오늘이 딱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미일. 그럼 내일이 되면 다시 경신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오늘 기미일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하나의 마무리가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남겨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미일인데, 기미는 천간의 기음토의 기운과 지지의 미토의 기운이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천간지지가 다 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여지동이다, 천간지지가 다 같다, 이런 말을 했죠. 그만큼 토의 기운이 강하고 천의 기의 기운과 지의 상, 기와 상이 생각과 행동이 다 같다 이거예요. 토라는 것은 중화, 변화, 중재, 조정 이런 작용을 뜻하는데, 무양토가 그것을 양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버지같이 했다면, 기염토는 그러한 중재와 조절 작용을 음적으로 엄마같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은연중에 은근하게 했다 이 소리. 그래서 우리가 토를 평지다 또는 논이요 밭이요,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집터다 또는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토라는 글자를 보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라는 글자가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엎드린 기운을 쭉 펴면 평지가 쫙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엎드려 있다가 쭉 일어나면 뭐예요? 일어나. 그래서 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하고 바로 통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기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받아가지고 또는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엄마다,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용성이 아주 강한 형태다. 그런데 이 기토라는 것은 평지이기 때문에 고하가 없다는 거예요.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멀미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특히 기토날에 태어난 사람 중에 관이 강한 사람은 상당히 세상하고 타협이 잘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토라는 것은 우리가 토가 사방에 4개가 있거든요. 축토, 진술축미라는 봄과 여름을 연결하는 토, 여름과 가을을 연결하는 토, 가을과 겨울을 연결하는 토, 겨울과 봄을 연결하는 토, 이 4곳에 사방에 4계절이니까 4가지의 토가 있습니다. 다 존재하는데, 이 미토는 여름과 가을을 연결하는 토죠. 그래서 이게 여름토, 화토. 토는 토인데 뜨거운 열을 간직하는 토입니다.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욕망이 많이 있는 그러한 토다. 아직은 뜨거운 토다. 그러면서 이게 가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열기를 모두어 가지고 뭔가 결실, 열매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열량을 넣어주는 부분이 미토다. 나무로 말하자면 이제
다 자라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실 맺기 전에 가지를 한 번 더 뻗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아직 아니야 할 밑자다.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근데 완성 직전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그럼 변화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때의 김이라는 것은 으쌰으쌰를 잘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모아서 단합시키는 데는 음식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앵간한 거 해결됩니다. 거기에 술도 한 잔 곁들이면 죽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고 음식을 모아놓고 같이 더불어 먹으면서 내가 아직 미진한 것,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찰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기밀일은 자기 개인으로 보면 지금 내가 아직 뭔가 모자라는 게 뭔가 미진한 게 뭔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날이 되고, 단체가 있을 때는 그 단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음식물을 넣고 맨입으로 아닙니다. 넣고 토론하는 그러한 날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미진함에 대해서 고찰하는 날이다. 음식을 넣고 음식을 앞에 넣고 말입니다. 입이 즐겁게 하면서. 자, 간대지입니다. 간대지라는 것은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완전히 익기 바로 직전이죠. 근데 김이라는 것이 아직 아니할 밑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만 넘어서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는 거지. 그 전에 이 간대지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그래서 이 간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아주 치열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그런 저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가 아주 중화롭고 조화로운 성향인 것 같은데 고집불통이라. 내가 가장 평등한 생각, 내가 중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다 따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있어 보면 완전히 막 갑질하고 고집불통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대지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감들은 이 간대지가 양인으로 봅니다. 왜? 가장 그것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는 축을 섭달에 가장 춥고, 목은 진을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을목은. 그 다음에 정화, 뜨거우면 미월이 더 뜨겁고, 그러고 가을에 금의 신금, 이 열매의 기운은 수월에 가장 확실한 열매가 돼서 이때 한로상강에 의해서 딱 박리돼서 딱 떨어지죠. 월살이라고 합니다. 월은 고초살, 씨를 말리는 살이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원래 이 결혼하는 날은 이런 고초살 들어가는 날은 잘 안 잡기도 합니다. 근데 씨를 말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뭔가 간대지에, 이 간대지가 장벽살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벽을 잘 넘지 못하면 어른이 못 돼. 어른이 못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디가 있거든요. 마디. 그 마디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마디를 넘어가는 것, 인간 생장에 있어서 큰 마디, 이 청년에서 성인이 되는 이 마디가 이 간대지 마디입니다. 그 마디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뭔가 이 월살이라는 이 고초살에 아주 고초를 겪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장벽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타협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못 넘어가면 뭐냐? 나쁘게 말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살이 되는 겁니다. 1년 중에서는 이 미월에 농약을 최고 많이 칩니다. 저도 시골에서 저 농사를 짓는데 그때 가서 우리 많이 보면 이때 되면 농사 엄청 지어요. 그 농약 엄청 뿌려요. 이때 필요 없는 것들, 이 병충해 같은 거 싹 죽입니다. 이건 월살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 기운은 관이 임묘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고 억제하고 조정하는 기운인 관이
임묘, 기운은 못 써. 이게 무슨 소리냐? 간대지에 있으면서 관을 임묘시킨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운을 밀고 나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 눈치 안 보고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주의 분이 직장생활을 하면 사장이 와서 뭔 소리를 하잖아요. 사장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네가 나를 그렇게 야단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그것이 관을 임묘시켜버리는 겁니다. 여성 기밀주의 여성이라면 남편이 집에 딱 오면 남편이 아니 야 내가 왔으면 당신이 밥을 딱 차려놓고 어서오세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기밀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니나 내나 평등하지. 오히려 네가 내 말 들어야지. 그래야 잘 살아. 이렇게 관을 무시하려는 그런 성향도 가진다. 하지만 이런 인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할 때 그것을 숨겨주는 이 인묘지라는 것은 참고도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걸 숨겨주는 의미도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망했어. 직장에서 잘렸어. 그럼 이 기밀주의 여성은 그래 먹고 사는 걸 내가 할게. 니는 집에서 안아봐 하면서 남편을 딱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곡각살입니다. 이 곡각살은 말 그대로 굽히면 좋다겠죠. 굽히는 살이죠. 곡각은. 곡각은 굽는다 모를 가지고 있다. 이 굽혀서 마음이 한이 나오면 그것이 모서리가 돼서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를 거고 그냥 겸손하게 하면 오히려 복을 받고 주변 상이 잘 조화가 된다. 특히 이 기미의 이 기토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있는 모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나를 낮추고 가정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이 기토란 말입니다. 그런 곡각의 마음을, 그런 기토의 마음을 내면 그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 집안 전체가 다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말 안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자기가 너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라도 내가 가정의 사정상 부인이 생활력이 좋아. 그러면 남편이 이 기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닦아주고 수용해주고 정리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할의 문제지. 그럼 내가 이 집안, 이 공간 또는 이 단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냐에 봐서 기토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싶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엎드리세요. 그럼 이 곡각의 기운을 잘 쓴다. 단 간질질하는 항상 조심해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압록입니다. 압록은 내 경제적 자립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기밀주는 탁 넘어져도 빨딱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내가 합으로 땡겨올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 이 지지자 또는 내 어떤 주체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뚜기 인생이 된다. 복성기운입니다. 말 그대로 복성기운은 복이 있다 이거. 그러다가 태극기인까지 되거든. 그러면 이 태극기는 뭐냐? 끝에 좋아진다 이거.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거. 그러면 복성기인과 태극기를 합치면 뭐예요? 복 받는 사람이다. 이 미라는 자체가 만물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들이랑 연회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회, 그죠? 서로 이렇게 술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잘 모인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뭐다? 복이다. 물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기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복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사람이든 생물이든 다 이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거기에 뭔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적 재치라.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돈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뭡니까? 거기에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이 모이면 뭐예요? 돈이 되고, 돈이 모이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천역에 해당됩니다. 천역은 역마를 말합니다.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또는 다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마다. 그래서 이 미토라는 자체가 동물로서 양이지만 이것이 순하지만은 끊임없이 이쪽 저쪽 굴고 다니면서 그 풀을 찾았어. 그죠? 조용히 다니는 그런 역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소길입니다. 소길은 작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 땅귀신, 이게 땅의 신도 의미합니다. 이 미토라는 자체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토지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의미가 있고 이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도 이 소길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기밀은 음식을 놔두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우리의 미진한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아낌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다. 근데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건강적으로 소화기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좋긴 하지만 음식이 원래 내부에 있던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화 조정 작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미와 같이 음식과 관계된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기미일주 사람들은 음식 셰프나 뭐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소화기 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을 조심해야 돼요. 이 간이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음식에서 오는 모든 외부에서 오는 건 다 독이 있거든요.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독을 해독하는 이 간의 기능이 약한 거라. 그래서 이 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항 같은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젖가슴 밑에 일월기문 쪽, 그죠? 이런 쪽 마사지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는 9와 7입니다. 가장 강한 숫자는 8이죠. 8은 좋게도 안 좋게도 작용합니다. 행운의 색깔은 적색이네요. 붉은색. 그리고 오전에는 연한 붉은색이 좋고 밤에는 흑색을 가미하면 더욱더 좋은 기운이 된다. 자, 오늘은 기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또는 때로는 혼자서 지금까지 중에서 이 60갑자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가? 뭔가 미진한 거 없는가? 우리가 무에서 용광로서 다 녹여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의논하고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갖고 다 나누는 그러한 날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인의 미진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